오늘도 집안은 조용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아침밥 차리는 분주한 발걸음도 사라졌습니다. 자녀는 결혼하고 손주는 바쁘고 문득 거실에 혼자 앉아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올해 74세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결혼해 서울과 대전에 각자 살고 있어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안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까지 조용한 집이 있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전화도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쓸쓸하다고 느끼는 날이 점점 늘어나요. 며칠 전엔 슈퍼에 다녀오다가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내가 누군가와 얘기한 게 며칠 만이지. 김 어르신은 요즘 마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에요. 나가야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다시 TV 앞에 앉곤 하죠. 하지만 며칠 전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니까 더 마음이 좁아지시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다시 즐겨야죠.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울컥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심스레 복지관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셨답니다. 혹시 노래 배우는 반 아직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조용한 집안이 참 낯설고 적막하시죠? 예전엔 식탁 위에 반찬을 몇 가지 더 올릴까 고민하고 아이들 도시락에 김을 하나 더 싸줄까 챙기던 날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줬을 텐데 이제는 밥을 차려도 반찬은 한두 가지, 말 한마디 없이 TV만 켜져 있는 집안이 마치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기분이 드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서도 어리광이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 뒤엔 그 공백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자녀들이 무심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헌신적으로 가족을 사랑하셨기에 이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셔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노래나 한번 배워볼까 하고 피어오른 그 작은 생각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다시 웃고 싶다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와 웃고 눈을 마주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들 속에서 분명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전화를 건 그 용기 정말 대단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세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시작으로 두 번째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박재호 어르신은 71세입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손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겉으로 보면 외롭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세끼를 아내와 함께 먹고 저녁엔 TV도 같이 보고 간혹 동네 산책도 함께 나서니까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요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말은 해도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 요즘은 집안일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적습니다. 아내는 자주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고 있고 박 어르신은 그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일상의 대화가 자녀들과 식탁에서 오고 가던 따뜻한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하루는 용기 내어 동네 작은 교회에 가보셨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곳에서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손주 자랑도 하고 무릎이 아프다는 푸념도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박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 외로운 마음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는 다시 교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박재호 어르신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으시죠?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말도 나누고 TV도 같이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꾸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감정이에요. 같이 산다는 게 마음을 나눈다는 것과 같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내가 겪는 작은 일상이나 걱정을 그냥 말해도 되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외로움도 참지 마셔도 됩니다. 외로움은 내가 이상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박재호 어르신이 삶을 따뜻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외로운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동네 교회를 찾아가셨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손주 얘기를 나누고 무릎 아픈 이야기로 웃고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박재호 어르신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재호 어르신은 이미 자신을 돌보는 길 위에 계신 거예요. 마음은 말을 걸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다음에도 교회에 가셔도 좋고 작은 마을 모임에 가셔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셔도 좋아요. 누구와 대단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눈을 마주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그 어르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다시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신호입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좋은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뎌 보세요. 그 길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어르신, 외로움은 나이 때문도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녀가 떠났다고, 가족과 거리가 생겼다고 내 삶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연결 하나,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 마을 복지관의 모임 신청 전화 한 통, 혹은 오늘 자신에게 차려주는 따뜻한 한 끼. 그 모든 게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어르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관심을 보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